고3 등교 개학 첫날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귀가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첫날부터 대규모 귀가 조치가 나타나자 지역사회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이 모두 가시밭길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썸트렌드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걱정 속에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수차례 연기 끝에 결정된 개학이었는데요. 개학 첫날부터 인천의 일부 학교들은 교실에 모인 학생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혔던 교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거리 두기. 마스크를 낀 친구들의 얼굴만큼이나 낯선 모습입니다. 1m 거리두기 하고 들어가세요. 먼저 순서대로. 한 사람 들어가고 1m. 잘했어요. 교실 확인하세요. 2달 반 만에 등교길에 오른 고3 학생들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진짜 오랜만에 학교를 오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좀 아직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확진자를 통해 10대들의 감염이 잇따랐던 인천. 개학 첫날도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갔다 온 동전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두 학생 모두 다행히 이날 학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등교 3시간 만에 사상 유례 없는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염에 노출된 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인천 66개 학교는 또 한 번 개학을 미뤘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누가 거기를 갔다 왔는지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엄마들이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학사 일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엄마들이 이제 9월 학기제 외치는 엄마들도 계시지만 9월에서 이 코로나가 과연 정말 이렇게 잠잠해질까? 5차례나 미뤄진 개학 이후에도 또 한 번 찾아온 변수. 평범한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에서는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직업을 속여서 초동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수업 차질 역시 이 학원 강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죠. 이재필 기자, 먼저 이 추가 확진자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겠죠? 네, 미추홀구의 고3 학생 2명입니다. 그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그 지난 6일 미추홀구의 한 코인 노래방을 다녀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 학생들,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의 이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었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같은 날 해당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와 동생도 같은 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원 강사가 가르치던 그 학원 수강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노래방을 갔는데 이 노래방을 또 이어서 찾아온 그 고3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학생의 어머니와 동생도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논란의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지역 감염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인천 102번 확진자죠. 지난 2일과 3일 이태원의 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을 했고 이후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당시 조사에서 그 자신의 직업을 학원 강사가 아닌 무직이라고 밝힌 거죠. 근데 이제 거짓 진술로 이제 이를 확인하는 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 네. 그만큼 이제 방역
방역에 나서는 이런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늦어진 대응 시간만큼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학원 수강생들과 동료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과외를 받던 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또 다른 과외 선생,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강사가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와 그 가족, 그리고 택시 이용객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수강생이 미추홀구의 코인 노래방을 이용했는데 이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학생들과 그 가족 그리고 같은 건물의 PC방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고3 학생들까지 감염이 되면서 인천 지역의 이런 개학 수업에도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20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그 문제의 학원 강사로부터 파생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인천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확진자를 지칭을 하면서 슈퍼 전파자로 언급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 그러니까 동선이 확인된 곳에 지나간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인천시가 확진자가 나오는 건물의 방문자들을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추홀구의 이제 비전 프라자 2층에 위치한 그 탑코인 노래방과 11층의 진 PC방입니다. 5월 6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이곳을 이용한 시민들은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추가 확진자들이 다녀간 건물들도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다녀간 방문자들도 지금 찾고 있는데 미추홀구의 샘 스터디 카페와 이치 PC방, 아레나 PC방, 조영경 영어학원 등입니다. 방문자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역의 선별 진료소를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 더 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섯 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79일 만에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됐는데요. 등교 첫날 인천에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0개의 군구 가운데 5개의 구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등교 개학 첫날부터 지금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천시 네. 5개 구 66개 학교의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가 됐는데 이 시의 이러한 조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다소 그동안에 그 등교 시기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등교를 미룰 수가 없는 상태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고3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등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 학생들 중에서 확진 판정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학교 수업을 중단을 하고요. 다시 원격 수업 체제로 이렇게 전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인천에는 이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가 있어서 이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등교 개학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다소 조금 무리는 있었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무한정 등교를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수업을 열게 됐는데 오늘 첫날 우리 학생이 확진자가 판결이 되었습니다. 자, 20일 고3 학생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방역과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 생활을 추진해야 하는 지금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아이들의 건강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일단 그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 사용을 하는 건 허가가 됐는데 공기청정기 사용은 또 금지가 됐지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네. 계속 더워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네,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찾고 있으나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선의 방안으로 에어컨 가동을 할 수는 있으나 에어컨 가동을 했을 때 3분의 1 이상 개방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내부 순환 방식 같은 경우는 가동을 금지하고 순환기 중에서
이 외부 흡입 방식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이 내부 방식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 등의 이 방역 물품에 관한 이 부족 문제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매일 교체를 해야 하는 만큼 좀 충분한 양이 필요하겠지요. 네. 지금 학생 1인당 면 마스크는 4장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3장은 배부를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있고 1장은 이 학교에서 비상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1인당 교육청에서 1매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1매 이렇게 해서 총 2매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이 충분하다라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급식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가장 철저하게 거리두기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지요. 네네. 지금 마스크 수량 문제는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급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할 때는 이 불가피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 대략 2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 수업 같은 경우 단축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 수업일 경우에는 간편식, 즉 뭐 컵이라든지 컵밥 등 이런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체식에 빵이나 우유 이런 이 급식으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이렇게 운영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썸트렌드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죠. 전현매 기자입니다. 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2월과 3월에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정부 등의 키워드에 이어 마스크가 눈에 띕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몇 시간을 줄 서야 살 수 있고 그마저도 금방 매진돼서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2월 차트에는 신천지 키워드도 보이네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4월과 5월로 와볼까요? 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면서 4월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됐죠. 그러다 보니 방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네요. 5월에는 방역 키워드가 2위까지 올라갔고요. 확진자 수가 줄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엔 감성 연관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주로 언급하면서 피해, 우려, 걱정 등의 부정적인 연관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각계각층에서 기부의 손길을 보내는 소식이 더해지며 긍정적인 연관어들도 41%가량 차지했죠. 그런데 3, 4월로 갈수록 긍정 연관어는 조금씩 줄고 부정 연관어가 더 늘었습니다. 4월에는 위기라는 키워드가 크게 부상했는데요. 힘들다, 어려움 이런 단어도 보이죠. 그만큼 경제 피해가 컸다는 반증입니다.
5월에도 비슷한데요. 덥다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SNS 보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답답하다. 그래서인지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은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20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의료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연관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경인 지역 뉴스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서울 경인 지역 설명서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김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김포 사람이 생각하는 김포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서울 경인 지역 설명서에서 만나보시죠. 한강 신도시의 주택 가격을 가장 발목 잡은 건 가장 악재가 입주 물량입니다. 오르다가 만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코로나19가 오면서. 김포 도시철도인 골드라인이 우여곡절 끝에 개통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3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2월 814건이던 김포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56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1147건이던 김포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4월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만여 가구씩 쏟아지는 신축 아파트 공급도 김포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몇 가지 사안을 이유로 김포시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쏟아지던 신축 아파트 물량이 올해 17,000여 세대 공급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김포시에서 가장 악재가 입주 물량입니다. 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10만 세대 정도 입주 물량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역으로 말하면은 내년부터는 입주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꾸준하다라고 보면 올 10월에서 11월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금액적인 상승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된다는 점도 부동산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통무 역세권 개발과 걸포 사지구 개발 등을 통해 학교와 병원,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울 5호선 연장과 GTX D노선 유치 등 철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지역, 그러나 지금 잠재 능력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이 가격대와 또 지역의 어떤 새로운 비전인 김포 시내폴리스라든가 풍무 역세권 개발, 그리고 앞으로 이제 GTX-D라든가 지하철 5호선 예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정된다면은 김포의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학군 그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비전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철도 노선을 유치할 수 있을지 또 유치한다면 해당 노선이 어떤 구간을 지나게 될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강 신도시 입장에서는 5호선을 노선이 좀 어떻게 최대한 단거리 노선으로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되게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제 5호선이 너무 이렇게 검단을 크게 돌아서 들어오면 이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인프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노선을 좀 우리 정치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간 김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됐을 뿐 주변 도시들과 비교하면 가격과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편리한 주변 환경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김포 여기 교통도 좋고 서울로 바로 직통되는 것도 있고 이제 지하철도 개통돼서 편해요. 아주 살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 아파트에도 잔디나 놀 것도 많고 안전하고 애들 키우기는 좋다고 생각해요. 골드라인 개통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김포시. 김포시 부동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대다수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